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부터 김민구 해설위원과 채널 석세스를 운영하면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의 주요 경기들을 대부분 봤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볼 때마다 김민재 선수가 뮌헨으로 가면 정말 좋겠다, 뮌헨 입장에서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의 전술적인 부분,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입지를 생각해봤을 때 분명 압도적인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대부분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노립니다. 그럼 뮌헨 입장에서는 얼마나 볼 소유를 잘 해내는지,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얼마나 잘 대처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수도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폴리가 지난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경기당 평균 볼 점유율이 61.9%인데 바이에른 뮌헨은 64.6%, 오히려 나폴리보다 점유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지난 시즌 상대 진영에서 기록한 경기당 평균 패스 숫자가 275회, 바이에른 뮌헨은 272회. 다른 건 몰라도 뮌헨 또한 나폴리만큼이나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합니다. 당장 지난 시즌 더리우트와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미세하게 더리우트가 하프라인 위쪽 히트맵이 더 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뮌헨이 그만큼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지닌 채로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간다는 의미죠. 투엘 감독이 다음 시즌에 3백을 쓰든 4백을 쓰든 김민재 선수는 모든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김민재는 이미 페네르바체에서도 라인을 높게 올리는 3백 전술을 잘 소화했고, 나폴리에서는 라인을 높게 올리는 4백 전술을 잘 소화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른쪽 왼쪽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김민재 선수에게 3백이나 4백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라인을 올리는 팀들에 있어서 발이 빠르고 수비력이 좋은 김민재 선수는 정말 안성맞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엘이 첼시에서도 그렇고 요즘 강팀들이 3백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뮌헨도 다음 시즌에 3백을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했는지 데이터적으로 검증을 좀 해보자면, 물론 리그마다 차이도 있고 상대하는 팀들이 달랐기 때문에 뭐 약간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축구에서 데이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정도? 소파스코어에서 선수를 검색하면 이 오각형을 통해 능력치를 기준으로 선수의 유형을 표현해 줍니다. 간단히 어떻게 능력치를 나누는지 살펴보면 어태킹, 크래비티, 디펜딩, 택티컬, 테크니컬, 공격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 수비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각 포지션에 맞게 나누는데, 여기서 센터백들은 디펜딩과 택티컬 항목을 위주로 살펴보면 됩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전술적인 부분 약간 애매한데 살짝 복잡하기도 합니다. 뭐 클린시트, 그리고 결정적인 수비, 블락, 결정적인 실수 등으로 이제 구성된 항목인데, 어쨌든 점수가 높을수록 결정적인 실수는 좋고 좋은 수비를 많이 한 안정감 있는 수비수라는 거죠. 일단 김민재 선수의 디펜딩 점수는 86점, 그리고 택티컬 점수는 75점. 이를 가지고 지난 시즌 뮌헨 센터백 포함 좋은 활약을 보여준 주요 센터백들과 비교를 해보면, 먼저 우파메카노, 디펜딩 점수와 택티컬 점수는 꽤 차이가 나고, 크래비티, 테크니컬은 우파메카노 선수가 높네요. 실제로 뮌헨 경기를 보면 우파메카노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더리우트. 수치들이 꽤나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뭐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 리그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우오 또한 지난 시즌 명성에 맞게 김민재 선수와 점수가 비슷한데,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토트넘의 로메로, 김민재 선수가 딱히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이죠.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좋은 수비수라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탕, 김민재 선수와 비교했을 때 택티컬 점수는 밀리탕이 더 높고 디펜딩 점수는 김민재 선수가 더 높습니다. 역시 지난 시즌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밀리탕답네요. 그리고 같은 팀의 리디거는 뭐 대부분의 항목이 김민재 선수가 더 높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고점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좋은 수비수인 반다이크 또한 수비적인 부분은 김민재 선수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스탯상으로는 반다이크 또한 여전히 좋은 수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시티 수비 라인의 핵심 후뱅 디아스. 후뱅 디아스랑 비교를 해도 김민재 선수가 전혀 안 꿀립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은 김민재 선수가 더 높고, 김민재 선수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김민재가 후뱅 디아스보다 좋은 수비수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 PSG의 마르퀴뉴스나 알라바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확실히 김민재 선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냥 재미삼아 이제 다이어랑 김민재 선수를 비교해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이어가 높아요.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모든 스탯이 좀 한 10점씩은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 이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이적료는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717억, 연봉은 미넨 소식에 대한 신뢰도가 탑티어인 플라텐버그 소식에 따르면 세전 1200만 유로, 하나로 약 172억, 그리고 2028년까지 계약.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할 때 나온 소식에 따르면 연봉이 34억 정도였는데 거의 5배가 뛰었죠. 물론 세전이지만 몸값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으로 넘어간 지 2년 만에 초고속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베이징 고안에서 페네르바체에 갈 때 이적료가 300만 유로였던 선수가 지금은 5천만 유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스카우터들이 뭐하나 몰라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 스쿼드가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인 안배라든지 동료들의 지원이라든지 시즌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분데스리가는 겨울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거의 한 달 이상 그냥 겨울방학 수준이에요. 리그와 포칼컵 당연히 우승을 노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트로피 걱정 또한 적은 게 사실이고, 그 어떤 팀보다도 챔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시즌 뮌헨이 겪었던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어느 정도 채웠을 때 말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를 보면은 계속 경기를 주도하다가 결국 골을 못 넣어서 역습 한 방 맞고 비기거나 지거나 이런 경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최근 5시즌 동안 뮌헨이 승점 75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지난 시즌 뮌헨의 승점이 71점밖에 안 됐어요. 최근 5시즌 가운데 무승부와 패배도 가장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구 해설과 운영하는 채널 석세스가 분데스리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점, 정말 김민재 선수에 대한 모든 것을 채널 석세스를 통해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 온사이드 채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가 뮌헨에서 행복 축구하길 바라면서 김민재 선수 유니폼 꼭 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